아시아를 목적지로 정하는 서양 여행자들은 대개 하나의 나라만 떠올리진 않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대륙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도시를 함께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 선택지의 끝에는 늘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놓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아시아고 둘 다 유명하니까. 일정표 위에 나란히 적힌 두 나라. 비행시간도 짧고 문화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비교는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 식당에서 들리는 말투 하나까지, 거리의 공기, 사람의 시선, 하루를 마치고 느껴지는 피로감까지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긴 좀 다르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온 여행자 커플 레아와 닉입니다. 이들은 여행을 통해 두 나라를 비교하려 했지만 결국 전혀 다른 방식의 머무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이들은 여행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걷고, 기록하며 여행 그 자체로 살아가는 커플이죠. 카메라 앞에서 꾸며낸 장면보다 길 위에서의 일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럽도, 남미도 웬만한 곳은 이미 다녀봤지만 이상하게도 아시아는 계속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짧게 스쳐 지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머무를수록 더 궁금해지는 대륙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시아 안에서 두 사람이 유일하게 2번 이상 머문 도시, 바로 서울입니다. 지난 방문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던 레아와 닉은 이번엔 여행자가 아니라 살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짧은 일정이 아니라 한 달, 관광 동선이 아닌 일상의 리듬으로 도시를 살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름의 서울을 지나 이번엔 가을의 서울, 날씨가 달라지자 도시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골목, 화풀이 아니라 동네, 을지로 같은 숨은 지역을 걷다 보며 이 도시에 대한 감정은 호기심을 넘어 익숙한 애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레아와 닉이 말하는 서울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잠깐의 감탄보다 오래 남는 편안함입니다. 일본이 정교하고 단정한 도시라면 서울은 훨씬 캐주얼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실수를 해도 숨이 막히지 않고 지켜야 할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 도시입니다.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짧은 대화 하나로 여행의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낯선 만남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풍경이 됩니다. 레아와 닉은 말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여행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이 차이는 카메라를 들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에서는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섭니다. 시선과 거리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깁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카메라가 얼굴 앞에 있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도시는 살아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생활의 디테일로 들어가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먼저 길거리 음식. 일본은 깔끔하지만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정해진 가게, 정해진 자리. 반면 한국은 골목마다 다른 냄새가 나고 서서 먹든 앉아서 먹든 자유롭습니다. 레아와 닉은 먹는 재미에서는 한국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카페 문화도 다릅니다. 일본의 카페는 조용하고 개인적입니다. 혼자 머무르기엔 좋지만 오래 있으면 숨을 죽이게 됩니다. 한국의 카페는 머무는 시간이 허락됩니다. 이야기해도 되고 노트북을 열어도 됩니다. 이 공간의 선택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의 밤은 정돈돼 있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반면 한국의 밤은 예고 없이 길어집니다. 고기 한 점에서 시작해 대화와 술이 이어지고 하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루가 됩니다. 화장실 청결도는 의외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깨끗하지만 접근성과 개방성에서는 한국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은 혼잡도. 일본의 질서는 완벽하지만 그만큼 긴장도 큽니다. 서울은 붐비지만 흐릅니다. 사람이 많아도 도시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상적인 선택의 끝에서 레아와 닉은 잠깐의 고민도 없이 한국을 택합니다. 교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신칸센은 훌륭하지만 비쌉니다. 예약도 까다롭죠.
한국의 고속철은 절반 가격에 접근성도 좋습니다. 일상적인 지출은 비슷하지만 숙소 비용에서는 체감 차이가 큽니다. 하루 40달러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서울. 일본에서는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번 체류 중 레아는 닉 몰래 건강검진을 예약합니다. 의사를 두려워하는 닉은 긴장하지만 검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체계적으로 끝납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시스템. 이 경험은 서울을 여행지가 아니라 생활 가능한 도시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비교 영상을 촬영한 장소가 일본이었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한 달을 보내고 일본으로 넘어간 뒤 식당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한국 얘기만 하고 있지?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맛집 리뷰도 아니고 관광 가이드도 아닌 아주 솔직한 비교. 겉으로 보면 이 영상은 공정합니다. 둘 다 좋다고 말하고 하나를 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는지. 그 증거는 영상 밖에 있었습니다. 레아와 닉은 지금 다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최근 영상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이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있을까? 여행자의 질문이 아니라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닌 여행자에게 어떤 도시는 잠깐 머무는 곳이고 어떤 도시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곳이 됩니다. 레아와 닉에게 서울은 점점 그 두 번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비교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어디가 더 좋을까라는 질문.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더 유명한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더 나답게 살 수 있는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조금은 어수선하고 조금은 불안전해도 그 안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도시. 레아와 닉에게 서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빠르지만 차갑지 않고 에너지 넘치지만 배타적이지 않은 도시. 낯선 외국인에게도 잠깐의 자리를 내어주고 실수 하나쯤은 웃음으로 넘겨주는 여유가 있는 곳. 그래서 이들에게 서울은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시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화려한 랜드마크나 유명한 관광지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도시에서 보낸 하루가 괜찮아, 이대로도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순간 사람들은 그곳을 마음속에 남겨두게 됩니다. 여행은 결국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녔느냐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돌아오게 되었느냐로 기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의 끝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이 채널은 해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얼마나 살아볼 만한 곳인지를 다시 발견해보는 기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여행자의 시선으로 한국의 일상과 도시, 그리고 사람의 온기를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 기록을 이어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